예, 독이 되는 금융, 약이 되는 금융, 조성목 원장의 머니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 학창 시절에 장학금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씀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예. 기업체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요.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 원장님께서 고향,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나오신 곳이 이게 농촌이었습니까? 충남 강경입니다. 강경상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금 뭐 방금 이 앞에 그 농협에 400명 정도의 그 농민들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인데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특히 이 돈을 만지는 그 기관인 금융기관, 특히 뭐 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입장에서는 차원에서는 좀 더 장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불우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기관에서 이제 확대는 시켜가고 있지만 예.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이죠. 네. 근데 사실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 보면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사회에 나와서도 10년, 20년씩 고생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그 금융기관도 이제 어떻든 공적인 그런 그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가지고 예. 사회가 건전하고 밝게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 전 순서였던 리포터가 지금 이 원장님의 머니클리닉을 있는가 하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서민들의 금리 부담 줄이기 이 테마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시골 출신, 지방 출신이긴 하지만 가장 부모님들 등골을 휘게 하는 것은 역시 이 금리 대출, 그러니까 장학금도 그렇지만 이 서민들이 쓰는 돈 중에 장학금, 그러니까는 학비 부담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서민들이 이 가장 그 금리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학자금 마련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서민안심대출이라는 것이 9월에 새로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 그 예. 중국, 미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서 금리의 절대적인 수준이 옛날보다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네. 그러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간이 길면 금리가 이제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역정이 돼가지고 예. 그 단기 변동금리 대출이 더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4월부터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더 많이 이제 장기 금리가 더 많이 하락하면서 예.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이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 금리가 낮아진 그 상황, 그 금리 역전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고정금리로 전환을 하려는 그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막상 하려고 그러면 대환 대출이라는 게 새로 받으면 더 강화된 소위 LTV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받기가 좀 힘듭니다. 특히 그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채무 여러 군데 빚을 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분할 상환에 대한 이제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전환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 지난 7월 23일부터 이제 금융위가 그 주택 금융 개선 TF를 운영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가지고 변동금리라든가 아니면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네. 그 주택 실소유주에 대해서 네. 대환용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을 이제 출시하게 됐습니다. 예. 이것은 뭐 신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자. 예. 그리고 고정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게끔 보다 안정된 삶을 갖도록 해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화할 수 있는 대출 종류나 이 소득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그는 이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이 7월 23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 취급한 그 변동금리 대출이나 네. 준고정형 그 대출입니다. 여기서 준고정형이라 하면은 고정금리로 이제 나갔다가 나중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 또는 뭐 고정금리인데 일정 기간 고정금리 갔다가 다시 고정금리가 계속 바뀌는 대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준고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출 받고 나서 끝까지 30년 동안 일정 금리로 고정화된 대출은 제외가 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득은 이제 부부 합산 소득 해가지고 8,500만 원 이하인 그 1주택자나 아니면 신혼부부 또는 두 자녀 이상 그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을 적용해서 예.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예. 만약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고 나서 뭐 최근에 좀 부당하게 대출 받아갖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던데 예. 대출 실행 후에 보유 주택 수를 점검을 해가지고 보유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2가구가 됐다 뭐 이럴 경우에는 처분 요구를 해서 1년 동안 시간을 주고 처분을 하도록 하고요. 예. 그 미이행 시에는 이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시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이거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특히 예, 이제 그렇습니다. 알뜰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로서 오게 되는 그런 불이익 피해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총 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20조 원 정도로 20조 취급을 원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신청액이 이 20조 원을 이제 막 넘어서면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낮은 그 순으로 취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안심 전환 대출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이제 정부 주도로.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재원이? 재원이 이제 주로 그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뭐 국고에서 부담하고 이런 거는 국고에서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에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행복기금 예.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매각을 통해서 남은 거를 이제 기부받아가지고 만든 예.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기존 대출의 금리를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예. 그리고 이제 기간을 이렇게 고정화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비용 부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결국은 나라가 살림을 잘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해서 돌려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조금 다른가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예. 지금 전에도 이제 제가 뭐 햇살론 세븐틴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추심 없는 채무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엊그제도 한국은행 발표했지만 가계부채가 뭐 증가율이 이제 상당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예. 가계부채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내놓는 이런 대책들은 신규 그 공급보다는 기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그 이 기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저는 이제 주로 그 댓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네.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변동금리 대출 받은 사람만 혜택을 그렇죠. 주냐? 예. 나는 옛날에 그 고정금리로 받았는데 나도 좀 깎아주세요. 막 이런 부탁이 또 있어요. 예.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재원이 많아서 모든 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이 그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렁출렁 하는데 결국은 변동금리 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정부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절감시켜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고요. 예. 이제 그 댓글 보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기존의 보금자리 대출을 고정 그 금리로 받았다. 그러면 나는 대출 그 전환이 안 되냐? 예.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시장 금리로 해서 그 전환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9월 금리가 이제 2.0에서 2.4%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실제 그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100%다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면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도 대환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예. 예를 들어서 딴 금융기관을 바꾸려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은 물론 있습니다만 예. 그걸 부담하고도 내가 10년에서 30년까지 갚았을 때 금리 뭐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 그러면 뭐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채무자들이 안 생기게 정책을 잘 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어려워서 참 문제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알겠습니다. 100%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자, 이 지금 서민 전환 대출은 언제 어디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9월 16일 추석 끝나고 바로 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요. 2주 동안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금융은행에 창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접수를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게 24시간 그 하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하고 그 전자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안 하고 전자약정을 다 이용할 경우에는 0.1%포인트의 그 금리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접수를 마감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이제 2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되는데요. 예. 이 기존 그 대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급 후에 그 3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네. 갈아타게 될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납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차주는 그 전환 대출로 대환된 달 보통 예. 이제 그러니까 뭐 10월, 11월이 되겠죠. 예.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 금리가 1.2% 정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나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도 나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선해서 기존에 있는 걸 개선해서 다시 출시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가지고 네. 이 차주한테 이제 지원하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 2금융권이 아닌 예.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뭐 다른 데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걸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제 그 해당 금융회사에 가서 체크리스트에 다 체크를 받고 오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예. 절차상에 좀 번잡함이 있었고요. 네.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 그 다중 채무자 및 그 LTV가 상당히 좀 높은 그 채무자의 경우에도 예. 이 더 나은 그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네. 대환 대출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이제 확대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꼭 2금융권 대출이 아니더라도요. 예. 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회사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도 예. 통합해서 취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LTV 그 요건도 좀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예. 대출을 받도록 용이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개선된 게 9월 2일부터 적용이 바로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 하나의 주택인데도 뭐 대출 그 여러 군데 대출을 받을 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금융회사는 안 되고요. 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서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해당 금융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예. 해당 그 홈페이지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예.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엔 한번 그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접수를 하셔서 사례풀이로 해서 이런 그 서민의 금융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저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그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지는 방법이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 대출 이용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존 대출 쓰는 사람들의 그 전환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를 이분들한테 그 신용정보사나 이런데 예. 이분들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메일로 개별 안내를 해가지고 예.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따로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퀴즈 보시겠습니다. 어제 퀴즈의 정답은 국치일이었습니다. 당첨자 대한도굴협회.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퀴즈 보실까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는 무엇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회계 사기라고도 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접속하셔서 구독을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이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께는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보내드리겠습니다.